예, 안녕하세요. 에픽게임즈 코리아 권호찬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 쳐 주시니까 한층 더 긴장이 돼갖고 좀 버벅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강의 끝나고 나서 세션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질문을 오프라인에서 바로 받지는 않고 지금 요거 받으신 요 쪽지 보면은 여기 QR 코드 있으니까 QR 코드 찍어서 질문 올려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세션에서 제가 다룰 주제는 바로 컨트롤릭과 시퀀서를 활용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애니메이션 파이프라인의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게임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산업에서도 언리얼 엔진이 적극적으로 사용된 지 꽤 오래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에셋을 제작하는 방식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죠. 물론 뭐 이거는 이 현재 DCC2를 이용한 이 파이프라인과 워크플로우가 어느 정도 이미 완성되어 있는 이유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앞으로 이제 컨텐츠는 결국 그 주 소비 방식이 리얼타임으로 전환이 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콘텐츠를 구성하는 에셋들에 대한 제작 방식도 효율적인 방법들이 좀 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이런 관점에서 언리얼 엔진을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사실 제가 분명히 초급이라고 적었으니까 너무 높은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엔진에 있는 기본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구나 라는 어떤 인사이트를 좀 드리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션의 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언리얼 엔진 5.4에서 추가된 새로운 기능들을 제가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외부에서 가져온 애니메이션 데이터들을 사실 언리얼 엔진에서 작업하려면 몇 가지 사전 작업이 필요하죠. 뭐 본도 맞춰야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컨트롤 릭을 붙여야만 애니메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컨트롤 릭을 적용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애니메이션을 이 시퀀서와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링크드 애니메이션, 그리고 레이어 컨트롤 릭, 커브 에디터 등 이제 언리얼 엔진이 제공하는 기능들을 통해서 실제로 한번 수정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당연히 이제 애니메이터가 아니니까 뭐 퀄리티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관점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리얼 엔진에서 업데이트될 5.5를 기준으로 업데이트될 애니메이션 기능이나 또 저희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 언리얼 엔진 5.4를 통해서 추가되거나 개선된 애니메이션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많이들 들으셨을 테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부분은 바로 오늘의 주제인 레이어드 컨트롤 릭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컨트롤 릭을 이용하면은 이 시퀀스에서 애니메이션을 수정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의 컨트롤 릭을 이용한 방식은 키를 베이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업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 원본이 열화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작업을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뭐 키가 너무 많다 보니까 프레임마다 다 찍혀 있으니까 사실은 작업하기 직관성도 좋지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레이어드 컨트롤 릭을 이용하면요, 비파괴적으로 작업이 가능해서 언제든 원본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절차적 애니메이션들도 훨씬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퀀서에서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거나 또 개선되었는데요. 우선 뭐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이 저희가 모든 툴들을 다 제공할 수 없으니까 프로젝트나 어떤 팀에 따라서는 내부적으로 툴을 개발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도움이 되도록 블루프린트나 파이썬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확장성이 크게 개선되어서요, 필요한 툴들을 만들기가 훨씬 좋아졌고요. 또한 이제 마야라고 하죠. 보통 다른 DCC 툴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기즈모 방식을 저희가 이번에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해서요, 애니메이터 분들이 좀 더 좀 효율적으로 기즈모를 사용할 수 있게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퀀서의 UI를 개선해서요, 사실 시퀀서가 보면은 좀 트랙들이 너무 많아지면 읽기가 힘든데 그런 부분들에서 가독성을 좀 높였고요. 또한 저희가 컨스트레인트가 이 시퀀서에서 좀 더 잘 작동하고 좀 더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컨스트레인트 시스템을 거의 상당 부분 새로 만들었습니다. 리타겟팅도 사실 사용성이나 기능이 굉장히 개선되었는데요. 뭐 특히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저희가 제공했던 IK 리타깃터도 이미 강력하고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초반에 세팅하는 것들이 조금 불편했죠. 근데 이제 이족 보행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 선택하고 타겟 스켈레톤만 선택하면은 아무런 어떤 추가 세팅 없이 애니메이션을 완벽하게 리타겟팅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이번에 포스트 리타깃 페이지라는 게 추가돼서요,
리타겟팅 결과를 여러분들이 좀 더 원하는 대로 퀄리티를 높이거나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스켈레탈 에디터가 이제 베타로 제공되면서요, 이제 에디터 상에서 본을 추가하거나 계층 구조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또한 엔진 내에서 스키닝 작업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듈형 컨트롤릭이라는 기능이 실험 단계로 추가되었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듈형 컨트롤릭을 사용하면요, 서로 다른 구조의 캐릭터들 사이에서 컨트롤릭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저희 엔진을 쓰진 않았지만 산나비라는 게임을 보면 오른팔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실 다른 경우에는 팔이 다르기 때문에 컨트롤릭을 전체 다 새로 세팅해야 됐지만, 모듈러 컨트롤릭을 쓰면은 이제 오른팔만 따로 추가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범용성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특히 이제 제가 사용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컨트롤릭 세팅이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거 잠깐 보여드리면요, 우선 이제 일반적으로 콘텐츠 브라우저에서 컨트롤릭 추가하시고요, 모듈러릭 선택하시고 만든 다음에 적당한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에디터를 여시면은 조금 다른 형태의 창이 생깁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계층 구조 임포트 누르시고 원하는 스켈레탈 메쉬를 선택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배에 이제 소켓이 생기는데요, 여기에다가 순서대로 루트의 모듈을 드래그하고 그 다음 스파인 드래그, 숄저 드래그, 암 드래그, 이런 순서로 하시면은 그냥 컨트롤릭이 세팅이 돼버립니다. 당연히 이제 아직까지는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에 이걸 직접 사용하거나 하는 걸 권하지는 않고요. 하지만 워낙에 강력하고 또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5.4에서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또 여기에 이번에 5.4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디포머 그래프라는 기능을 이미 넣었었죠. 근데 디포머 그래프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요번에 라이브러리라고 추가되어서요, 기본적으로 듀얼 커터니언이나 레티스 같이 많이 쓰는 몇 가지 기능들을 사실은 이전에는 원하는 대로 스크립팅을 통해서 만들어야 됐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함수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는 스크립팅을 못 하시는 아티스트 분들이라도 그냥 가져다 쓸 수 있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시연을 할 건데요. 시연은 당연히 이제 안정적인 어떤 세션을 위해서 영상으로 미리 찍어놨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보통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직접 제작하거나 마켓에서 가져오거나 하시죠. 근데 언리얼 마켓플레이스에서 애니메이션을 구하시면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켓에 올릴 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수를 다 하는데, 하지만 그 외의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가져오면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본 구조의 차이죠.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쓰시는 믹사모 같은 경우에는 믹사모에서 익스포트한 캐릭터들은 대부분 루트본이 없고, 또 언리얼 엔진의 기본 본 구조랑 계층 구조라든지 본 이름도 다르고 축도 다 다르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수정 같은 거 안 하고 언리얼 엔진의 애니메이션만 가져다 쓴다 그러면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리타겟팅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캐릭터에 쓸 수 있지만, 근데 가져온 애니메이션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수정을 하거나 고쳐야 될 때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쉽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 개발팀의 프로그래머들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DCC 툴에서 직접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엔진상에서 블루프린터나 파이썬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변환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거를 작은 팀에서 하기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바로 다른 사람이 만든 툴을, 라이센스에 문제가 없는 공개된 툴을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는 블렌더로 이제 용어로 공개된 애드온, GitHub 가셔갖고 믹사모 _ 컨버터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요 툴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GitHub 가시면요, 꼭 믹사모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DCC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언리얼 엔진으로 가져올 때 이런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툴들이 꽤 많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용 방법은 GitHub 가셔서 믹사모 컨버터를 검색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코드 누르시고 다운로드 집 눌러서 애드온 파일 저장하신 다음에요, 그다음 블렌더에서 툴바에 있는 에디터 프리퍼런스 눌러서 프리퍼런스 창을 열고 왼쪽에 있는 애드온 탭 누른 다음에 여기에서 인스톨 프롬 디스크 옵션 선택해서 다운로드 zip 파일을 등록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은 이 블렌더 오른쪽에 뷰포트 맨 오른쪽에 꺽쇠 모양이 있고 거기 믹사모 탭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 탭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이 뜨게 됩니다. 옵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사실 이건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우선 트랜스퍼 로테이션은 끄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게 애니메이션 분야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게임 쪽은 이게 너무 당연한 서로 이 산업이 달라서 나오는 간극인데요. 이 옵션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루트본을 생성하면서 펠비스본, 골반본에 있는 회전값들을 루트본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일단 애니메이션 에셋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펠비스에 있던 루트본에 있던 크게 상관은 없지만 게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루트본은 대부분 이동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동이라는 건 애니메이션 키의 이동이 아니고 그 액터의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른 키 값이 없는 게 좋고요. 아래쪽에 있는 어드밴스드 옵션에 use XYZ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회전값이 아니라 펠비스의 골반의 위치값들을 루트본에 옮겨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 워낙에 케이스마다 달라서 정답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게임용으로 쓸 건지 애니메이션용으로 쓸 건지 애니메이션 데이터 자체가 뭐 루트 기본적으로 캐릭터 위치가 이동하는지 점프는 얼마나 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프로젝트에 따라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Use Unreal Engine Bone Name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믹스한모 캐릭터의 본 이름들을 다 언리얼 엔진의 마네킹 이름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한 파일을 언리얼 엔진으로 임포트를 한번 할 건데요. 임포트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냥 콘텐츠 브라우저에 파일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드래그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요때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스켈레톤 옵션이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처음 이 스켈레탈 메시를 넣을 때는 스켈레톤이 없어야 거기에 맞는 스켈레톤이 생성되고요. 스켈레탈 메시를 열어서 보시면은 이 스켈레톤 트리에 보시면 이미 본의 이름들이 다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언리얼 엔진에서 안 쓰는 본들이 있죠. 보통 엔드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본들을 사실 필요 없고 이게 나중에 컨트롤 릭을 적용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우는 거 굉장히 간단한데요.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편집 툴 누르고 에디트 스켈레탈 메시 누르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원하는 본들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런 것들 처리하려면 마야로 넘겨서 혹은 DCC 툴로 넘겨서 수정하고 가져오면 또 옵션에 따라서 뭐 파일 이름들 다 꼬이고 난리가 나는데 이제 언리얼 엔진에서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항상 수락을 눌러야 파일에 저장이 된다라는 부분 잊지 않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팔다리에 IK 본들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IK 본들 같은 경우도 엔진이나 프로젝트에 따라서 다 다르게 쓰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추천하는 거는 언리얼 엔진의 마네킹 열시면은 거기 IK 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 따라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만드실 때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 보통 이제 IK 본들은 계층 구조가 결국은 루트 자손으로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루트를 가지고 생성하기 시작하면은 얘들이 다 원점이 있겠죠. 그럼 나중에 오른손용 IK를 오른손에 맞추려면 또 위치를 옮기고 뭐 복잡한 과정들이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초에 오른손용 IK는 오른손 본에서 생성하시면은 그냥 그 위치에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생성하시고 나중에 마네킹과 똑같은 어떤 구조를 만드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계층 구조만 변경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그 뒤에 사실은 요것도 설명을 드릴까 말까 했지만 아무래도 요것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 왼쪽에 에디트 스켈레톤 누르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뷰포트의 축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축도 다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은 안 보이니까 요 에디트 스켈레톤 하시고 밑에 축 길이와 축 두께를 입력하면은 이렇게 축이 표시되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방향 설정 옵션들을 골라서 적당한 옵션을 선택하기만 해도 본을 원하는 대로 정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프리미어 저 주 본 방향이 X축이거나 마이너스 X거든요. 그래서 그거 놓고 적당히 두 번째 본은 세컨더리 본은 Y나 Z축을 고르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아예 모든 옵션에서 반응을 안 하거나 잘못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직접 트랜스폼으로 이동시키거나 회전시키시면 됩니다. 사실은 뭐 이것도 꼭 필요한 과정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본 제공하는 컨트롤 릭이 사실은 이런 본 축이 다르다든지 이름이 다르더라도 웬만하면 작동하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캐릭터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서 계속 쓰셔야 되잖아요.
마음에 찝찝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 생각보다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한번 어차피 컨트롤 릭을 통해서 캐릭터를 수정한다면은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는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세팅 다 끝난 캐릭터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축을 변경하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마 스켈레톤 메쉬를 임포트할 때 애니메이션들도 같이 임포트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 임포트한 애니메이션들이 다 깨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당연하겠죠. 애니메이션들은 본의 회전 방향이 그대로인데 스켈레톤 메쉬만 본의 회전 방향이 돌아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전 같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다 마야나 DCC 툴로 가서 하나하나 다 수정해서 축을 다 고치고 가져와야 됐지만 언리얼 엔진에 추가된 리타겟팅을 이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캐릭터에 아무 애니메이션이나 하나 선택하시고 오른 버튼 클릭하셔서 리타겟팅 애니메이션 하시고 그 다음에 타겟으로 수정된 스켈레톤 메쉬 선택하시고 그냥 아래쪽에 있는 애니메이션 익스포트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본의 이 방향에 맞춰서 애니메이션을 싹 다 리타겟팅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리타겟팅이 된 거를 틀어보면은 축이 돌아가 있음에도 애니메이션들이 완벽하게 다 따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리타겟팅은 그냥 리타겟팅에만 쓰는 게 아니라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이런 방식의 사용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스켈레톤 메쉬의 어느 정리가 끝났으면은 다음은 이제 컨트롤 릭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컨트롤 릭이 웬만하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컨트롤 릭에서 바로 적용해도 웬만하면 됩니다. 웬만하면 되는데 일단 제가 오늘은 세션이니까 여기까지 하는 방법이 있다를 설명드리는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죄송합니다. 콘텐츠 폴더에 캐릭터, 마네킹, 릭 폴더 가시면은 이렇게 CR 언더바 마네킹 언더바 바디라고 하는 저희가 기본 제공하는 범용 컨트롤 릭이 있습니다. 이거 뭐 컨트롤 릭 어차피 다 새로 만들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이름 복제해서 이름 바꾸시고 요걸 그대로 열어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고요. 그럼 당연히 마네킹이 설정되어 있겠죠. 마네킹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프리뷰 씬 가셔서 캐릭터를 원하는 캐릭터로 바꿔주면 됩니다. 캐릭터로 바꿔주면 창이 리프레시 되면서 캐릭터가 바뀌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보시면은 애가 갑자기 허리가 엄청 길어졌죠.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냐면은 마네킹은 보통 스파인이 0405까지 있는데 이 믹사모 캐릭터는 스파인 03까지 있기 때문에 없는 본들에서 컨트롤러가 잘못 생성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까 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릭 계층 구조 가셔서 안 쓰는 본들 다 지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스파인 0405인데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당연히 그냥 지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파인 05에는 어깨도 달려있고 목도 달려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지워버리면 계층이 다 뭉개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파인 05에 달려있는 하위 자손들을 다 스파인 03의 자손으로 옮기고 지우셔야 됩니다. 똑같은 거를 넥 02에도 해줘야 됩니다. 마네킹은 이 목의 본이 2개인데 믹사모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본을 다 여기서 저는 손가락도 정리를 했는데요. 마네킹 같은 경우는 퀄리티를 위해서 손과 손가락 본 사이에 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믹사모 같은 일반적인 캐릭터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손가락 본을 손본으로 자손을 변경해주고 중간에 있는 본을 지워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본만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릭은 컨트롤러도 붙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러도 똑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밑에 가면은 똑같이 뭐 넥 컨트롤러라든지 스파인 컨트롤러 검색하셔갖고 싹 다 계층 구조 문제없게 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가슴이 돌아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사실 이제 컨트롤 릭을 고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세요. 스크립팅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고. 그래서 제가 세션에 일부러 넣은 이유가 오늘 사실 죄송한 얘기인데 시연에서 이 컨트롤 릭 안 쓸 거거든요. 안 쓸 건데 그럼에도 보여드리는 이유는 생각보다 고치는 게 어렵지 않다. 그냥 겁내지 마시고 빨간 글씨 저희가 아까 스파인 0405, 넥 02 이런 것들 지웠잖아요. 여기 찾기 창에 가셔갖고 검색하시면은 문제 있는 애들이 배열로 싹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스파인 0405들 그냥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또 넥 같은 경우도 지워주면 되는데 넥 같은 경우는 아마 지우실 때 그냥 배열에 포함된 것들은 그냥 지우면 되지만
배열 말고 여기 보면 프로젝트 투 프리페어 그 페어런츠라고 해서 부모를 새로 지정하는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우시면 안 되고 넥 02 컨트롤러들을 다 넥 01 컨트롤러로 재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기본적으로 손가락까지 다 해결하시고 나면요. 손가락 같은 경우는 사실 배열에 꽤 많이 컨트롤러들이 붙어 있는데 이거를 굳이 지우실 필요 없고 여기 노드 보시면은 포워드 핑거라는 노드가 지금 영상이 지울 게 많아서 일단 하나하나 보여주다 보니까 좀 말을 못 따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넥 관련된 애들을 싹 다 지워 주시고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프로젝트 투 뉴 페어런츠 가셔갖고 여기 있는 올드 페어런츠들 보면은 다 넥 02 언더바 컨트롤이 있죠. 요것들을 그냥 넥 01 컨트롤로 재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하나 더 있네요. 여기 아마 4군데가 있을 겁니다. 4군데가 있는데 4군데를 반복해서 해주시고 하셨으면은 사실 손가락 같은 경우는 배열을 고칠 게 아니라 이 포워드 핑거라는 노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핑거 가셔갖고 지금 이 영상을 참조하셔갖고 중간에 있는 배열들 싹 지워주시면은 그냥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요거를 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도 어차피 저도 이 노드를 하나하나 다 까서 분석하기엔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럴 바에는 새로 만드는 게 낫죠. 여러분들도 제공되는 컨트롤러를 쓰는 이유는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은 겁내지 말고 그냥 컨트롤릭 하나 복사해 놓고 그냥 이것저것 지워보세요. 문제가 없을 때까지. 저희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보시면 포워드 핑거에 쓸데없는 거 싹 지우니까 손가락이 문제가 없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테스트 하려면은 시퀀서 하나 만들고 요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많이들 헷갈리시더라고요. 시퀀서, 시퀀스는 두 종류죠. 레벨 시퀀스, 애니메이션 시퀀스. 시퀀스는 애니메이션 데이터고요. 그러니까 레벨 시퀀스는 시퀀스 애니메이션 데이터고 애니메이션 시퀀스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시퀀서는 레벨 시퀀스를 컨트롤하는 레벨이죠.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 다시 집어넣고 여기 오른 버튼 눌러서 컨트롤 릭 추가하고 혹은 애니메이션 추가한 다음에 컨트롤 릭 여기 캐릭터 가셔갖고 오른 버튼 클릭하시면은 컨트롤 릭의 베이크라고 있죠. 그래서 컨트롤 릭 선택하시면은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이렇게 싹 다 키로 구워지게 됩니다. 요거는 5.3에도 있던 기능이니까 사실 특별할 건 없죠. 그냥 잘 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사전 준비가 엄청 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리까지 추가했으면요. 이제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퀀서와 링크된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시퀀서와 링크된 애니메이션 기능? 이거는 사실 5.4에 추가된 기능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 썼던 게 5.1인가부터 썼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퀀서에서 컨트롤 릭을 통해서 키 애니메이션을 잡으면은 보통 이거를 다시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 시퀀스로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시퀀서도 저장하고 애니메이션 데이터도 저장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근데 이 링크드 애니메이션을 쓰면 뭐가 좋냐면은 여러분들이 링크드 애니메이션을 생성한 뒤에 시퀀서에서 저장만 누르시면은 연결된 애니메이션 파일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애니메이션을 보고 확인하면서 수정해야 되는 경우에 너무나 강력한 기능인데 사실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한번 사용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링크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마찬가지로 레벨 열고 캐릭터 추가하고 그리고 여기다 애니메이션을 하나 샘플로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백스핀 킥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수정해 볼 건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처음에 그냥 떴길래 골라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당연히 잘 작동하죠. 잘 작동하는데 요거를 링크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간단한 게요. 스켈레톤 메시 오른 버튼 클릭하시고 링크드 애니메이션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폴더 적당히 선택하시고 폴더 하나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그냥 일반적인 애니메이션 데이터하고 똑같기 때문에 크게 뭐 무리 없이 애니메이션 데이터처럼 취급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이름도 지정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에디터 창 오른쪽에 저렇게 아주 짧게
뭐가 하나 뜹니다. 요거 누르셔도 되고 사실은 이거 안 누르시고 그냥 콘텐츠 브라우저 가서 클릭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애니메이션하고 똑같아 보이죠? 똑같아 보이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다시 시퀀서로 가서 제가 시퀀서의 애니메이션을 일부러 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더미 애니메이션 블렌드에서 애니메이션 자체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시퀀서에서 저장만 누르면은 링크된 애니메이션을 열었을 때 애니메이션이 바로 자동 업데이트되고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다시 이제 원래대로 더미 애니메이션 지우고 마찬가지로 그냥 시퀀서에서 저장하시면은 파일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애니메이션 작업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하나 제가 소개를 할 텐데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는 이 스켈레톤 메시에 컨트롤 릭을 적용하고 애니메이션을 확인하잖아요. 여기 시퀀서에서 이 타임라인 움직이면 캐릭터가 애니메이션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언리얼 엔진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스켈레톤에 안 쓰일 수가 있어요. 리타게팅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은 이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수정해서 체형이 다른 여러 캐릭터한테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방식은 어때요? 예를 들면 제가 중간에 있는 저 팔다리 짤딱한 캐릭터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수정했다고 쳐요. 근데 나중에 마네킹에다가 다니까 팔이 길어갖고 몸을 뚫는다든지 다리 높이가 다른다든지 골반이 틀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애니메이션 키 데이터 하나씩 수정하면서 매번 캐릭터를 변경하고 시퀀서의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테스트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 쓰면 되냐면요. 저희가 리타게팅 기능 중에 리얼타임 리타게팅이라는 걸 제공하고 있는데요. 요걸 사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리뷰가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우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블루프린트 액터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 블루프린트 액터 하나 폴더 적당히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 안에 제가 타자가 느리니까 파일 이름하고 폴더 이름 치는 게 엄청 오래 걸리네요. 예, 여기 블루프린트 액터 하나 만드시고 이름은 bp 언더바 퀸 언더바 언리얼 페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여신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언리얼 엔진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마네킹 쓰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마네킹을 쓰시면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컨트롤 릭을 위한 세팅도 필요 없거든요. 마네킹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마네킹 퀸을 부모로 해서 스켈레톤 메시를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이 리뷰를 했으면 좋겠는 다른 체형의 스켈레톤 메시도 자손으로 하나 추가합니다. 자, 여기까지 추가하시고 같이 놓으면요.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이제 추가된 믹사모 캐릭터에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하나 추가해서 실제로 실시간으로 리타게팅이 되게 한번 만들어 줄 건데요.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 만드시고 스켈레톤을 믹사모로 고르신 다음에 이름은 뭐 ABP 언더바 마네킹 이름은 뭐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은 바로 그래프 창이 뜨죠. 여기서 오른 버튼 클릭하셔서 그냥 리타겟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리타겟이라고 검색하시면 위에 리타겟 포즈 프롬 메시라고 있습니다. 요거 연결하시고 컴파일 저장하시면 당연히 안 돼라고 빨간색 에러가 딱 뜨죠. 이렇게 간단하면 또 여러분들이 너무 나태해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텐션을 주기 위해서 한번 꺾어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노드를 선택된 채로 디테일 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IK 리타게터 에셋이 필요합니다. 근데 웃긴 게 IK 리타게터 에셋은 이전에 5.3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세팅을 해야 됐던 에셋이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손가락에다가 다 본 이렇게 일일이 지정했어야 됐잖아요. 근데 이 경우도 저희가 5.4에 추가된 애니메이션 자동화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마찬가지로 마네킹에서 믹사모로 옮길 거기 때문에 마네킹 애니메이션 아무거나 하나 잡고 오른 버튼 클릭한 다음에 리타겟 애니메이션 선택하시고 타겟 스켈레톤에 믹사모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는 오른쪽에 있는 애니메이션 익스포트를 눌렀는데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리타겟 에셋 익스포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별거 아니고 그냥 리타겟 관련 에셋들을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IK 릭 2개 있고 그 다음에 2개가 붙어있는 IK 리타겟가 들어오죠. 잘 작동하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로 가셔서 리타겟 포즈 프롬 메시에서 이 리타겟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컴파일 저장하시고 그리고 블루프린트로 와서 믹사모 캐릭터에 방금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블루프린트를 설정해 주면요. 포즈가 바뀌었죠. 이게 일반적인 리타게팅과 다른 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리타게팅은 애니메이션을 미리 구워서
다른 애니메이션 에셋을 만드는 거지만 얘는 진짜 거의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애니메이션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 캐릭터 블루프린트에서 변수를 하나 추가해서 실제 작업 중에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불 변수 하나 추가하시고 enable 믹사모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얘를 당연히 이제 메뉴를 고쳤을 때 바로 반영하려면은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 여러분들이 뭔가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퀸이랑 믹사모 꺼내 갖고 set visibility 노드 연결하고 set visibility 노드는 실행될 때 그냥 정해진 대로 숨기거나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enable 믹사모 불 꺼내서 enable 믹사모 옵션이 활성화될 때는 퀸이 안 보이게, 그리고 믹사모는 보이게. 나머지는 또 반대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값에다 not 걸어서 퀸에다 연결하고 그냥 바로 믹사모 연결하면은 지금 보시는 대로 오른쪽에 옵션을 체크하면은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니까 바로 반영이 돼서 적용이 되죠. 자, 이거 실제로 시퀀서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시퀀서 가서 일단 지금은 스켈레탈 메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스켈레탈 메시 지우고 죄송합니다. 너무 흥에 겨워서 하다 보니까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요거를 이런 방송사고를 굉장히 곤란한 방송사고를 냈는데 요거 이해해 주십시오. 뻔뻔하죠. 실수해놓고 이해해달라고. 애니메이션 돌리기가 힘드니까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퀀서에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누르고 블루프린트 꺼내갖고 불값 그냥 껐다 켰다 하면 시퀀서에서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약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맨날 그 광고하던 시퀀서에다가 불값을 그냥 이제 노출시켜서 시네마틱으로 노출시켜서 트랙으로 관리하는 게 더 편하지 않냐.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뭐 이벤트 트랙 붙여야 되고 또 무슨 뭐 디렉터 블루프린트 만들어야 되고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냥 제가 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불값 넣어서 블루프린트 만든 다음에 블루프린트 에디터 열어갖고 그냥 옆에다 창 갖다 놓고 껐다 켰다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번 본격적으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드 컨트롤링을 먼저 이게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적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가셔갖고 죄송합니다. 스켈레탈 메시 가셔갖고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컨트롤링이 있는데 거기 옵션이 하나 생겼죠. 레이어드라고. 레이어드를 체크해주고 컨트롤링을 고르면은 색깔이 노란 창이 생깁니다. 아까는 이제 보셨지만 이 키들이 딱 빨백하게 붙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노란색 칸만 트랙만 생기죠. 지금 요 필터는 뭐냐면은 선택하면은 선택된 트랙만 보여줘서 사실 이제 컨트롤링 편집하실 때 시퀀서 트랙이 너무 많아지면 불편하니까 그거 때문에 필터를 건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수정할 건데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모션 캡처 데이터라서 그런지 발차기가 어중간하더라고요. 리얼한데, 좋게 말하면 리얼한데 나쁘게 말하면 궤적이 이 턱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날파리 날아가듯이 휘잉 하고 밑으로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레이어드 컨트롤링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수정하는 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발차기인데 이 경우에 사실 보통 IK를 이용해서 하면 편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주먹질이라든지 발차기라든지 칼질 같은 경우에는 IK를 이용하면 굉장히 덜덜 떨리고 원하는 대로 효과가 안 나옵니다. 제어하기가 진짜 힘들고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FK를 이용해서 그냥 포워드 키네마틱으로 이 관절 값을 수정해 주는 게 떨리는 게 없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트롤릭의 글로벌 컨트롤 안쪽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컨트롤릭이 IK 스위치라는 것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위치 기억하세요. 위치가 해당 본에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컨트롤이라는 컨트롤 아래 IK들이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 IK 스위치들이 붙어 있습니다. 요거 체크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17프레임부터 아마 43프레임일 겁니다. 43프레임까지 오른발이 IK와 FK가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17프레임부터 43프레임 사이에는 무릎에 동그라미 컨트롤러가 생기죠. 근데 요걸 벗어나면은 그냥 발에 IK, 사각형 IK 컨트롤러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FK로 고쳤으니까요. 발이 땅에서 떨어져 있는 순간에 FK로 고쳤으니까 여기에다가 우선 키를 주고요.
키를 주고 FK 값들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레이어드 컨트롤링의 엄청 강점인데요. 사실 이게 이미 키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키를 고치려면은 이전에는 뭐 에디티브 트랙을 추가하거나 해서 굉장히 복잡했는데 얘는 그냥 이 상태로 원하는 구역만 키를 추가하면은 자동으로 에디티브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작업자마다 다 작업 방식이 있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에디티브로 뭔가 수정을 할 때는 수정이 시작돼야 될 부분부터 수정이 끝나는 부분까지 거기 양쪽에 키를 주고 중간에 적당한 타이밍에 키를 준 다음에 그 키 포즈를 그냥 바꾸는 방식을 씁니다. 왜냐면은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프레임을 넘기면서 보면서 키를 잡으시던데 저는 그렇게 해갖고는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차기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발을 너무 어중간하게 접은 채로 돌려차기를 하니까 대퇴부도 좀 낮추고 무릎도 너무 돌아가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무릎이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죠. 이 모션 캡처 데이터라서 좀 그런 건데, 그리고 무릎도 좀 더 핀 채로 뒤축으로 차는 포즈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이 이제 땅에 떨어질 때도 사실은 리얼한 포즈다 보니까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서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게임적인 허용이라고 하죠. 사실 포즈로는 좀 과한데 과한 포즈를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 수정하면은 애니메이션이 바뀌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갖고 이게 이전에 돌려차기 애니메이션하고 얼마나 달라졌는지 감이 오시나요? 안 오죠. 안 옵니다. 이거 뭐 눈이 이제 레코드도 아니고 이거를 뭐 바꿨다고 요거 바꿨다고 사실은 플레이 해갖고 이전 애니메이션부터 이거 많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노하우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수정이 완료됐으면요. 그래도 살짝 괜찮아 보이네요. 그죠? 이 상태에서 자, 수정 전후, 아까는 캐릭터가 바뀌었을 때 실시간으로 리뷰하는 게 사실 작업 효율에 되게 좋았다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이 수정하는 중에 다리를 조금 움직였을 때 이게 움직이기 전이랑 후랑 비교하면서 볼 수 있어야 사실은 퀄리티를 좋게 할 수 있고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링크드 애니메이션을 이용하면 되게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다가 아까 만들었던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그냥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시퀀스에 하나 더 추가하시고요. 옆에 추가하고, 그리고 당연히 뭐 시퀀스에 추가한 다음에 트랙의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헛갈리니까 트랙의 이름을 이렇게 리뷰라고 뒤에 붙여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사실 이미 넣는 순간 자동으로 레이어드 컨트롤릭이 생성되는데 이 컨트롤릭은 필요 없으니까 지웁니다. 지우고 애니메이션을 지정할 건데 어떤 애니메이션이냐면은 위에 있는 트랙에서 링크된 애니메이션을 밑에 트랙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위에 트랙을 잡고 캐릭터 포즈를 수정하다가 저장을 누르기 전까지는 왼쪽에는 밑에 트랙은 예전 애니메이션, 오른쪽에 있는 위에 트랙은 새로 수정된 애니메이션들이 반영돼서 여러분들 타임라인 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서 바로바로 포즈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보니까 좀 차이가 나죠. 뭐가 더 좋냐고 묻지 않겠지만 일단 차이가 나는 거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거 괜찮은데 반영해야지 하면은 시퀀서 가서 저장만 누르시면은 두 애니메이션이 당연히 바로 동기화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트랙에서 저장하는 순간 링크된 애니메이션이 변형이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업데이트되면 바로 밑에 트랙에서 반영이 되겠죠. 사실은 이런 링크드 애니메이션을 이용하면은 단순히 이제 저장하거나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전후를 비교해서 수정하는 방법에서도 사실 기존에는 없는 새로운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컨트롤 릭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수정했는데요. 이제 레이어드 컨트롤 릭을 보시면 포즈를 수정하는 데 굉장히 좋은데 애니메이터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니메이션의 퀄리티는 사실 개별 포즈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각 타이밍마다 이 포즈의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좀 텐션 있게 돌려차고 좀 스트레칭이나 홀드 같은 경우에 이 타이밍 조절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무조건 보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레이어드 컨트롤릭보다는 이전 방식의 베이크드 방식을 써서 커브 에디터를 쓰는 게 좋은데 사실 언리얼 엔진의 커브 에디터가 굉장히 강력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안 쓰시죠? 쓰시나요? 저는 잘 안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보니까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당연히 이전에 작업했던 레이어드 컨트롤릭을 다시 지우고, 왜냐하면 레이어드 컨트롤릭을 있는 상태로 키프레임으로 굽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장해서 링크드 애니메이션에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릭들을 다 지운 다음에 업데이트된 애니메이션을 캐릭터한테 집어넣고 그 캐릭터를 컨트롤릭에 다시 굽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말은 되게 복잡한데 해보시면 너무 당연한 수준이라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에 링크된 애니메이션 집어넣으시고, 그러면 양쪽이 다 똑같겠죠. 왜냐하면 위에도 링크된 애니메이션, 밑에도 링크된 애니메이션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위에 가서 보시면은 새로운 애니메이션, 링크된 애니메이션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번에도 밑에와 위에가 다른 링크된 애니메이션이 붙어 있어서 비교가 되겠죠. 이건 순전히 비교를 위해서 새로운 링크된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고, 잘 만들어졌으면요, 이 상태에서 지금 위에 트랙에다가 요거를 베이크로 구워서 전통적인 이전 방식의 컨트롤릭 베이킹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는 방법도 간단하죠. 뭐 다들 아실 거예요. 퀸 위에 옆에 있는 더하기 버튼 눌러서 컨트롤릭 베이크, 컨트롤릭에 베이크 하시고 컨트롤릭 선택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가 싹 다 프레임으로 찍힙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릭 선택하고요. 여러분들 그 에디터 툴바, 시퀀서 툴바 오른쪽 위에 누르시면 이렇게 키가 보이는데, 이 트랙들이 보이는데, 사실 수정하는 게 쉽지 않겠죠? 아까 분명히 이전 방식이 타이밍을 수정하는 게 훨씬 좋다고 했는데 불편하잖아요. 이럴 때 쓰는 게 지금 보시는 툴바에 있는 리타임 툴입니다. 리타임 툴 시계 같은 거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트랙에 가서 더블 클릭을 누르시면 이렇게 녹색 선이 생깁니다. 그냥 편하게 아무 데나 누르시면 돼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걸 녹색 선을 만든 다음에 아무 녹색 선이나 자꾸 여러분들이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은 그 양옆에 있는 녹색 선을 기준으로 중간에 있는 키들이 일괄적으로 가중치를 가지고 보관되면서 이동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단 이제 요거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그 스냅을 끄셔야 됩니다. 스냅을 키면은 이 키가 프레임 단위로 스냅이 걸려갖고 그냥 프레임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망가지고요. 프레임 스냅을 끄시고 이렇게 조절하시면은 지금 보시면 발차기가 조금 뒤로 제가 밀었죠. 좀 티가 나게 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조금 더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차기에 영향이 있는 요 타임을 적당히, 사실 이제 요거는 30분 안에 전체 강연이 40분이니까 30분 안에 이걸 수정하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조절하시면은, 자, 보시는 대로 좌우 애니메이션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죠. 재생 속도를 원래대로 맞추고 보면은 일단 오른쪽이 조금 더 시원하게 돌려차고 조금 더 텐션 있게 돌려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할 수 없는 거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커브 에디터를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커브 에디터가 진짜 강력한 게 방금 제가 리타임 툴 같은 거 보여드렸지만 리타임 툴 외에도 트랜스폼 툴이라든지 뭐 다양한 필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션 캡처 키 애니메이션들 받아갖고 이것들을 좀 정리하거나 폴리싱하거나 할 때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커브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을 검색해서 그 각 본의 각 채널별로 키를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이제 키들을 살펴보면은 오른쪽에 아마 지금 왼쪽 캐릭터 다리가 돌려차기 하는 순간 밑으로 푹 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 요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사실 포즈가 잘못된 걸 어떻게 찾냐면은 그냥 커브 보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커브가 꺾여 있는 건 정상이지만 커브가 노이즈처럼 번개처럼 튀면은 그거 뭔가 애니메이션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 찾아서 지금 트랜스폼 툴 선택하고 원하는 영역 선택한 다음에 중간에 보면 이렇게 피벗이 있습니다. 피벗 옮기고 그냥 한 변을 잡고 움직이면은 자동으로 굉장히 편하게 다양한 키들을 이렇게 정리해 주거나 움직여 주거나 모디파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필터 가시면은 필터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특히 이제 프리의 변환 같은 게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쓰실 겁니다. 프리의 변환 필터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이게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노이즈가 끼어 있는 튀는 신호들을 줄여주거든요. 옵션에 따라서 뭐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보통 키 애니메이션을 모션 캡처로 받으면 대부분 이제 튀듯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튀어나가 있는데 이런 키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박수 치니까 마음이 급해지네요. 시간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몰라갖고.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 뭐 거의 다 돼가죠? 예, 그럼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레이어드 컨트롤링을 이용해서 어떤 절차적인 애니메이션도 사실은 꼭 여러분들이 인게임 모드가 아니다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연에서 쓴 이 CR 언더바 그라운드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요. 예,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실 필요 없고 지금 보시면은 이 런처에 가셔갖고 샘플에 보면 콘텐츠 예제라고 있습니다. 5.3 버전 받으면 안 되고 5.4 버전 받으셔갖고 그 안에 컨트롤릭 검색하면은 요 CR 언더바 그라운드 얼라이먼트라는 컨트롤릭이 있는데 요거를 이주하셔서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옮기시면 됩니다. 옮기시고 난 이후에 적용은 완전히 간단합니다. 그냥 컨트롤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티로 여러 개 겹쳐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애니메이션이 뭐 베이크 돼 있든 아니면 뭐 레이어드 컨트롤릭이 적용돼 있든 상관없습니다. 현재 애니메이션에다가 예, 이렇게 스켈레톤 메시에 추가 버튼 눌러서 예, 레이어드 컨트롤릭 선택하시고 그리고 방금 이제 이주했던 CR 언더바 예, 그라운드 얼라이먼트 추가하시면 이렇게 노란색 트랙이 뜨죠. 노란색 트랙이 뜨는데 아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지금 발과 골반에 이렇게 트레이스된 라인이 생깁니다. 예, 요거 지금 제가 작동하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닥 하나 적당히 피직스가 달려있는 메시 열어서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요. 예, 움직여 보면은 예, 잘 반응을 하죠. 이런 것들도 레이어드 컨트롤링을 이용하면 되게 쉽게 쓸 수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언젠가 익숙해지면은 당연히 필요한 기능들을 다 만들어 쓰시겠지만 예, 그렇게 되기 전에 저희가 필요한 것도 웬만한 것들은 다 계속 추가하면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컨트롤링이 추가됐나 보시면서 한 번씩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돌려차기를 하는 경우에 아시겠지만 돌려차기 할 때 오른발이 이렇게 위로 뜨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켜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오른발만 이렇게 저 밖으로 나갔을 때 발이 확 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때 여러분들이 제가 이주했던 CR 언더바 그라운드 얼라이먼트 컨트롤링을 간단하게 수정해서 요걸 해결하는 방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되게 간단한데요. 예, 그냥 컨트롤링 여시고요. 당연히 뭐 엄청 복잡해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열면은 몇 개 있는 노드가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퀀서에서 컨트롤릭에 있는 어떤 변수나 옵션들을 트랙으로 제어하려면은 일단 컨트롤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루트에 가셔서 컨트롤을 하나 선택하시고 오른쪽 디테일 창에서 컨트롤의 값 형태를 불값으로 바꾸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오른발이 적용되냐 안 되냐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컨트롤을 불값으로 바꾸고 나면은 이게 애니메이션 컨트롤이 아니고 애니메이션 채널로 타입이 바뀌어 버립니다. 편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셔갖고 애니메이션 컨트롤로 바꾸신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발에 영향을 미치는 레그 언더바 그라운드 얼라이먼트 노드에다가 그냥 땡겨서 불값에 브랜치만 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당연히 아까 제가 컨트롤로 뺀 이유는 시퀀스에서 트랙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릭에 보시면은 액티브 R 레그라고 제가 만든 컨트롤 이름이 있고 그 밑에 액티브 R 레그란 동일한 이름의 불값 트랙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이 불값을 참 거짓을 설정해 주시면요. 이렇게 키 값을 주시면은 자, 보시면은 발이 땅에 붙어 있을 때는 아까 레이어드 컨트롤릭에 절차적으로 움직이지만 발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다리가 그냥 보정 없이 원래대로 회전 돌려차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드에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뭐 여러분들 노드 잘못 연결했다고 엔진이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티스트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경고 메시지를 너무 무서워하세요. 뭔가 경고가 나오면 안 읽고 그냥 꺼요 일단.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노드 연결하는 걸 겁내지 마세요. 뭐 해봐야 프로젝트 그냥 새로 깔면 되지 뭘 그렇게 겁을 내시는지,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리얼 엔진 애니메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직접 수정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5.5에 업데이트된 애니메이션 기능들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5.5 버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포머가,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포머 그래프가 함수형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더 간단해져서 이제 시퀀스에서 여러분들이 컨트롤 추가하듯이 디포머도 추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설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함수를 끌어당기고 이거조차 없고 그냥 시퀀스에서 캐릭터 트랙 선택하고 추가하시면은 거기 컨트롤 릭에 디포머드가 있을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대로 스컬핑을 한다든지 하는 디포머드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할 거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모듈형 컨트롤 릭이 베타로 제공이 될 겁니다. 베타로 제공되면 당연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범용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듈들을 저희가 몇 개 더 제공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합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스켈레탈 에디터가 지금 베타 상태인데 프로덕션 레디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바뀌면 일단 기본적으로 DCC 툴에서 할 수 있는 스키닝과 웨이트 관련된 작업들을 저희가 웬만하면 다 지원할 거고,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DCC 툴에서 하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지원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은 본을 추가하고 스킨을 칠하는 정도지만 다음 버전에서는 여러분들이 특정 본에 있는 스킨 웨이트들을 트랜스퍼를 통해서 다른 본으로 옮긴다든지 복사한다든지 미러링하는 기능들도 저희가 다 제공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디포머 같은 경우도 기능은 굉장히 강력하지만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쓰는데 좀 더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뭐 마스킹을 그린다든지 페인팅을 그려서 컨트롤하는 기능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시퀀서 같은 경우는 UX를 더욱더 향상시킬 예정이고요. 특히 저희가 다이나믹 시퀀서라는 기능을 이제 제공하게 될 텐데요. 이건 뭐냐면은 사실 시퀀서 같은 경우는 게임 모드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정해진 키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이내믹 시퀀서를 쓰시면 여러분들이 시퀀서에 있는 키 데이터들을 파라미터로 조절한다든지 인게임에서 옵션에 따라서 선택한다든지 트랙의 상태에 따라서 분기를 나눈다든지 하는 복잡한 작업들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이것도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저희가 애니메이션 레이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뭐냐면은 웨이트들을 여러 개 중첩해서 마야에서 보통 쓰듯이 복잡한 애니메이션들을 가중치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모드 자체도 저희가 개선할 거고, 특히 이제 키 잡을 때 포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트윈 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기능이라든지 안전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에픽게임즈는 애니메이션에서 어디를 원하냐면은 사실 이제 디포머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만들어서 저희는 이전까지 사실 리얼타임 엔진에서 할 수 없었던 마야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가능했던 퀄리티의 애니메이션 연출을 언리얼 엔진에서 리얼타임으로 모두 다 지원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사실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하시죠. 뭐 디포머도 적용하기 어렵고 애니메이션 만들기도 어렵고, 하지만 저희 목표는 그런 모든 불편함을 다 해결하고 이런 연출들을 언리얼 엔진상에서 리얼타임으로 다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게 목표니까요. 이 부분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리얼 엔진에서 여러 가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소개해드렸고 또 저희 향후의 어떤 방향성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보신 대로 에픽게임즈는 게임이라든지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이 현재의 어떤 제작 파이프라인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형태든 간에 계속 개선하고 뭔가를 바꿔가고 혁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러한 노력이 의미를 가지려면은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조금 더 오픈된 마인드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당연히 지금 이 애니메이션 기능을 지금 넣어갖고 다음 버전에 마야하고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이고 완벽하게 똑같이 작동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UX를 가지면서 성능은 리얼타임에서 돌아가게, 오토데스크 바보는 아니죠. 저희가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많은 어떤 사용 경험, 피드백, 그리고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애니메이션 툴 쓰던 거 딴 걸로 바꾸면 옵션만 바뀌어도 스트레스 받아갖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죄송한 말씀은 알지만 그래도 이 방향이 결과적으로는
업계 전체의 발전과 혁신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